서양인의 인종적 우월성은 구석기 시대부터 결정되었다. 석기 시대 주목토끼 유물로 모비우스는 유럽이 비유럽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모비우스의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린 유물이 한국에서 발견되자 모비우스의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학계에서 퇴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견된 주목토끼는 일본의 고대사 컴플렉스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무라 시니치 구석기 유물 조작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일본 역사학계는 물론 정식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일본 정부까지 나락으로 보낸 사건으로 일본 사학계에서 역대급으로 흑역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역사를 까먹었는지 일본 우익 사학들은 또다시 역사를 뒤집어 한국의 고대 기술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사학계에서 모비우스 같은 우월주의 주장은 퇴출되었거나 표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별, 인종별로 저마다의 마음속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는 역사 기준이 있습니다. 천문, 즉 밤하늘의 별, 천문현상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대 천문은 샤머니즘을 떠올리며 종교, 신앙의 형태를 떠올리지만 역사적으로 고대의 천문은 수학과 과학, 문학, 종교, 농사, 국가체제 등 높은 문명 수준의 척도였습니다. 고대의 지도자는 자신이 촌선의 자식이라며 금성에 중점을 두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달과 별자리의 변화로 시간의 변화를 알고서 농사를 지었으며 때로는 나침반의 역할로 여행자의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은 밤하늘을 보며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했죠. 고대 천문학은 과거 민족의 과학 수준, 문화, 정통성 등을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고대 천문 문화는 민족마다 국가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고대 천문 유물과 유적이 없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모비우스의 주장은 유럽의 식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은 한국의 고대사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나라현 아스카 마을에서 고분 하나가 발굴되면서 일본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고대 무덤 발견 당시 돌굴되어 훼손이 되어 있었지만 내시경으로 무덤을 살펴본 일본은 무덤 천장에 그려진 정밀한 천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토라 고분의 발견으로 일본 국민은 물론 역사학계까지 흥분하며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고대 천문 문화가 있었다며 세계 최고의 천문도가 일본에 있다며 자랑했죠. 그러나 추가로 조사할수록 일본이 당황할 만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기토라 고분벽에서 현무더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주작 12지 신상 그림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일본 역시 독자적으로 천문을 기록했다는 것에 흥분했지만 파면 팔수록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죠.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천문학자 미야지마 카즈이코 교수였습니다.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는 일본 나라 지방의 하늘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가 북위 39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의 별자리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북위 39도와 40도에 인접한 곳은 고구려의 평양성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천문도와 함께 발견된 사신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무덤의 주인은 일본인의 조상이 아니라 일본 열도로 건너간 고구려 지배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미야지마 카즈이코 교수의 양심 발언에 일본은 반발하며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문화, 기술 등을 전수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 역사가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토라 고분 천문도에 그려진 별은 6mm 정도로 모두 350개를 둥근 금박으로 표시했으며 그것들을 붉은 선으로 연결시켜 68개의 별자리를 만들었는데 그중 남쪽 하늘의 시리우스 등의 4개의 별 지름이 9mm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한국과 중국의 고대 천문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달리한 반면 중국은 밝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본 극우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단박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시리우스, 즉 천문도에 나타난
천랑성이었습니다. 천랑성은 한반도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중국 북부나 일본 지역에서는 지평선에 가려 여간에서는 관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일본 극우들은 미야지마 교수의 양심 발언에 반박을 하기커녕 비난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미야지마 교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서로 독자적인 천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준을 비교하면 한반도가 훨씬 우수하였다. 성자를 일관되게 엮는 방법 역시 고구려가 우월했다. 오히려 고구려는 자신들의 우수한 천문관측 기술을 중국에 수출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본 사학계는 미야지마 교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을 애써 외면한 채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를 중국 영향 아래 놓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천문 역사는 고인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터전을 잡았던 고대 한민족들은 고인돌에 별자리를 새겼고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28수와 24절기 등 시간과 때의 바뀜을 밝혀놓고선 이를 돌판에 새겨 놀이로 즐겼는데요. 이것이 설날의 하루 윷놀이로 현재 대한민국까지 고대 천문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천문가는 삼국시대로 이어져 오면서 고구려는 중국에 천문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고 신라는 첨성대를 만들어 밤하늘을 관측했으며 백제 역시 일관부를 만들어 각별하게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에 반면 일본은 백제의 천문 기술을 바탕으로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자적인 천문 문화가 없었던 일본에 우리 조상들이 천문 관측 기술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한민족의 천문에 대한 전승은 고려와 조선에 이르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건네왔고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권근은 양촌집 천문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몇 세기 동안 돌에 새겨진 평면 천체도가 평양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672년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서 함락되는 전란 중에 대동강에 빠져 소실되었던 석각천문도의 탁본이다. 한국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일본 최초의 천문도인 청상열차 지도와 천문 분야 지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홍무 28년 조선에서 새긴 천상도가 가장 정밀하다. 해외 학자들 역시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천문관이 집약된 섬세하고 정확한 천문도. 고대의 천문 기술을 가졌던 민족들은 밤에도 별을 보며 방향을 알고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고대의 지도자들은 천문관으로 사람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단일시키고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지배자로 군림하여 군대를 갖고 정복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 국우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정복, 임나 일본 부설, 중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건너왔다는 중국 대륙 도래인설, 각종 일본 신화들이 한국과 연결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천문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일본 국우들이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한국이 아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